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아름다운 한 젊은 과부 윤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시집 온 첫날부터 병색이 짙었던 남편의 병수발만 들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윤 씨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 집의 폐물을 모두 훔쳐서 달아난 일이 벌어졌지요. 너무나 허탈했던 윤 씨는 하늘이 무너진 듯 했답니다. 당장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데리고 있던 하인마저 집의 재산을 모두 훔쳐 도망가 버리고 이젠 자신이 밭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몇 달을 고생만 하다가 윤 씨는 머슴을 하나 구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당장에 쌀을 살 돈도 없었지만 그래도 집과 밭이 있으니 밭일만 하면 나름대로 먹고 살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머슴 구하는 일이 이리도 어려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날 한시에 4명의 머슴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얼굴은 범죄자 마냥 무섭게 생겼고 심지어 얼굴에 칼자국 같은 흉터가 있는 자들이었지요. 윤 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렇게 또 몇 날을 밭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머슴 일을 하고 싶다고 한 명이 찾아왔는데 뭐야? 훤칠한 키에 허벅지도 굵고 얼굴도 미남이네. 그래,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네, 저는 대길이라고 합니다요. 윤 씨는 당장 대길이를 집에 머슴으로 정했는데 대길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마음에 들었지요. 그렇게 대길이 덕분에 이젠 장에 나가서 쌀도 사고 반찬도 살 수 있어서 윤 씨는 큰 걱정거리가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젊은 남녀가 함께 지내다 보니 대길이가 집에 들어온 후부터 이상하게 대길이에게만 눈길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여름날 밖에서 밭일을 끝내고 상의가 홀딱 젖은 모습으로 대길이가 우물가에서 등목을 하고 있었지요. 검게 그을린 피부가 물기를 할 때마다 탄탄한 근육과 함께 꿀렁거렸는데 허벅지도 또 어찌나 굵고 단단하게 보였는지 윤 씨는 한동안 넋을 놓고 보고 있었다지요. 마님, 죄송하구만요. 마님이 나와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요. 대길이는 얼른 옷을 걸치는데 몸에 물기를 닦지 않고 그대로 입어서인지 옷을 입자 몸에 묻은 물기에 달라붙어 근육질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 버렸지요. 대길아, 괜찮다. 어서 마저 하여라. 윤 씨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방으로 들어갔지만 자꾸 대길이의 모습만 생각나 문틈으로 대길이의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답니다. 시집 온 이후로 남편과 잠자리 한번 못하고 경수발만 하다가 남편을 보냈으니 그 심정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윤 씨는 가슴이 뛰고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어쩜 몸이 저렇게 단단할까? 저런 품에 한 번만 안겨봤으면. 그 후로 윤 씨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자꾸만 대길이의 굵은 허벅지가 생각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윤 씨는 대길이를 불렀습니다. 대길아, 오늘 밭일은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는 장에 좀 다녀와야겠구나.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습니까요? 마침 쌀이 떨어졌구나. 그리고 밭에서 따온 채소들 중에 실한 것들 조금 골라서 김영감에게 가져다 주고 오너라. 그리고 오면서 주막에 들러 술도 6대만 사오거라. 마님, 알겠습니다요. 대길이는 김영감에게 들러 마님 분부대로 채소를 주고 장터에서 쌀도 사고 오는 길에 주막에 들러 술도 샀지요. 그렇게 장터까지 다녀오다 보니 어느새에는 저물고 어두워졌습니다. 아이고, 저녁 때를 놓쳐서 배가 무지 고프구만.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는 물소린가? 대길이는 물소리가 들리는 작은 방에 딸린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대길이는 그만 놀라서 기절할 뻔했지요. 작은 방 부엌 앞에 서서 문틈으로 보는데 마님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대길이는 난생 처음 본 것이라 그만 심장이 미친 듯이 터질 듯 뛰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뭐다냐? 마님인가 선녀인가? 그렇게 대길이는 얼른 마당으로 나갔는데 그 순간 대길아, 다녀왔느냐? 네, 마님 다녀왔습니다요. 그럼 사온 것들은 잘 챙겨두고 잠시만 방으로 들어와 보거라. 대길이는 사온 것들을 부엌에 가져다 놓고 안방에 가보니 윤 씨가 술상을 차려놓고 있었지요. 대길아, 먼 길 다녀온다고 수고했다. 허기질 텐데 어서 술부터 한 잔하거라. 아이고 마님, 웬 술상입니까? 내가 이 집에 오고 나서 밭일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참 고마워서 내게 술 한 잔 사주는 것이야.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술부터 한 잔 거하게 하거라. 마님이 손수 차려준 술상을 받은 대길이는 속으로 이게 웬 떡인가 싶었지만 머슴인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는 마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살아오면서 양반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대길이는 그런 마님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대길이는 윤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윤 씨가 따라주는 술을 마셨는데 어느새 취기가 올라오고 있었지요. 마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우셨나? 이렇게 가까이서 오랫동안 마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구나. 대길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더냐?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것이냐? 아닙니다요. 그저 마님께서 참 아름다우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구만요. 헉, 죄송합니다요. 제가 취기가 올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괜찮다. 사내라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윤 씨가 대길이에게 가까이 다가와 묻자 대길이는 좀 전에 봤던 윤 씨의 목욕하던 장면이 겹쳐져 생각나면서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지요. 얼쑤.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금방이라도 무슨 일을 치를 분위기였는데 대길이가 스르르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지요. 무슨 사내가 이리도 술이 약한가. 대길아, 잠시 일어나 보거라. 윤 씨가 아쉬운 마음에 대길이를 깨우려 했지만 대길이는 이미 깊게 잠들고 말았지요. 아, 오늘은 정말 대길이의 여자가 되고 싶었는데 벌써 이렇게 잠이 들면 어쩌란 말이야. 윤 씨는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대길이 옆에 살포시 누워 품에 꼭 안겨 잠들었지요.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 다음날 날이 밝자 잠에서 깬 대길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윤 씨의 술상을 받은 건 기억이 나지만 윤 씨 방에서 잠들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옆에서 자고 있는 윤 씨의 몸을 곁눈질로 훔쳐보던 대길이는 자신도 모르게 윤 씨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아, 마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대길이의 시선은 이미 윤 씨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지요.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이람. 마님께서는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아껴주시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마님, 죄송하구만요. 대길이는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밭으로 달려갔지요.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아침도 그르고 일하고 있었지만 대길이의 마음은 온통 어젯밤 마님 생각뿐이었지요. 한편 윤 씨도 같은 시간에 대길이를 생각하고 있었지요. 에휴, 틈을 보여줘도 못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어쩌면 좋을까? 그냥 일을 치렀으면 좋았을걸. 대길이가 놀라서 나갔으니 이제 어떻게 한담. 윤 씨는 대길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대길이를 피해서 다니고 대길이 역시 윤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윤 씨와 마주치지 않게 조심했다지요. 그러던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윤 씨가 아침에 대길이에게 이웃집에 갔다가 저녁쯤에 온다고 했던 날이었지요. 대길이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땀에 흠뻑 젖은 옷을 던져놓고 부엌에서 등목을 하고 있었지요. 혼자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노래를 흥얼거리며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당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유이시오. 대길아, 부엌에서 뭘 하느냐? 아, 마님. 제가 지금 씻고 있습니다요. 무슨 시키실 일이라도 있는가며? 대길이는 얼른 바지와 상의를 입었습니다. 대길아, 나 지금 잠깐 들어가마. 대길이가 대답도 하기 전에 윤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 버렸지요. 대길이는 놀라 양손으로 얼른 몸을 가렸습니다. 대길아, 뒤로 돌거라. 등을 이리 줘보거라. 그러자 대길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윤 씨가 시키는 대로 뒤로 돌았지요. 대길아, 앉아보거라. 등은 어찌 씻으려고 그러느냐? 그러자 윤 씨는 대길이의 넓은 등을 직접 밀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님, 어쩐 일이십니까요? 괜찮다. 잠시만 그대로 있거라. 윤 씨는 작은 손으로 대길이의 넓은 등을 구석구석 씻어주었고 일어서며 말했지요. 대길아, 뒷정리를 하고 잠시 내 방으로 오거라.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네, 마님. 얼른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대길이는 그 순간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양반집 마님이 머슴의 등을 직접 밀어주다니 한편으로는 남자로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째볼까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지고 자신을 아껴주는 마님이 너무 고마웠지요. 마님, 대길이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방문을 열자 술상 옆에 윤 씨가 앉아 있었지요. 아이고, 마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소인을 위해서 술상을 봐주신 겁니까? 그래, 요즘 너가 야윈 것 같아서 고기 좀 준비했구나. 순박한 대길이의 눈가에는 금세 또 눈물이 맺혔지요. 마님, 정말 고맙지라. 이렇게 저를 챙겨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하구만요. 그래, 오늘은 한 잔만 하거라. 술은 조금만 마시고 고기를 많이 먹거라. 대길이는 술과 안주를 개눈 감추듯 금방 먹어치웠지요. 마님,
치우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치울 테니 너는 잠시만 앉아 있거라. 윤 씨가 오늘은 정말 작정을 한 듯 대길이가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씨의 마음도 모르는 대길이는 얼른 상을 들고 나가며 말했지요. 마님, 제가 치우겠습니다. 얼른 주무시고 쇳내는 가보겠습니다. 대길이는 그렇게 그날도 눈치 없이 나가버렸지요. 너란 남자 정말 쉽지 않은 남자구나. 그렇게 틈을 보여줬는데도 어찌 이리도 내 마음을 몰라준단 말이냐. 윤 씨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생각했지요. 그래. 너가 그렇게 나온다면 내게도 생각이 있다. 윤 씨는 이대로는 대길이가 넘어오질 않을 것 같아 이번에는 그냥 들이대기로 했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대길이가 저녁을 먹고 잠들기만을 기다렸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윤 씨는 살며시 방에서 나와서 대길이가 자고 있는 방 앞으로 갔지요. 드러렁 대보기가 코를 골며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자 이내 대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고 있는 대길이 옆으로 윤 씨는 살며시 누웠지요. 대길이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대길아, 오늘은 내가 꼭 원하는 바를 이루고 말 테니 빠져나갈 생각일랑 말거라. 이쯤 되면 대길이도 눈치를 채고 일어날 만도 한데 여전히 코를 드러렁 굴면서 잠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윤 씨는 대길이 허벅지를 살짝 꼬집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길이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대길아, 제발 눈 좀 떠보거라. 이번에는 윤 씨가 저고리를 던져버리고 대길이 위에 철퍼덕 다이빙을 해버렸지요. 뭐야? 이래도 안 일어난다는 말이냐? 윤 씨는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대길이가 얄미워 옷가지를 들고 대길이 방에서 나와버렸지 뭡니까. 오늘도 털려먹었네. 하지만 윤 씨는 대길이가 얄밉기도 했지만 대길이를 향한 마음만은 진심이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이제 제법 가을 냄새가 나는 하루였지요. 대길이가 밭에 가서 일하는 사이 윤 씨 집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정네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 씨는 안방에서 잠시 잠을 자던 사이에 발소리에 놀라 일어났지요. 너희들은 누구냐? 두건을 쓴 남자들 중에 한 명이 윤 씨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말했지요. 죽고 싶지 않거든 조용히 해라.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면 살려는 주겠다.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인데 벌건 대낮에 아녀자 혼자 있는 방에 쳐들어와 이 짓을 한단 말이냐? 그러자 두건을 쓴 남자들 중에서 대장 같은 사람이 갑자기 윤 씨의 따귀를 때리면서 말했지요. 이미 알고 왔다. 반문서와 집문서를 내놓아라.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내가 가진 전 재산 이건을 왜 달라고 하느냐? 좋게 말할 때 그냥 내놓는 것이 좋을 것이야. 그렇지 않거든 우리들에게 아주 험한 꼴을 당할 것이야. 절대 줄 수 없다. 이놈들 뜻대로 될까 싶으냐? 윤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면인 두 명이 윤 씨의 옷을 찢고 위협적으로 말했지요. 내년이 뜨거운 맛을 보지 못해서 그렇구나. 어디 한번 얼마나 견디나 보자. 그렇게 복면인들이 윤 씨를 겁탈하려는 찰나 형님,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대길이가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큰 소리로 복면인들을 향해 말했지요. 대길이 내놈은 지금까지 일 처리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뭘 하는 게냐. 니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서야 하겠느냐. 윤 씨는 복면인들과 대길이가 알고 있는 사이처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형님, 아무리 그렇다고 마님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 없구만요. 아무리 형님들 명령이라지만 이것만은 절대 안 되구만요. 윤 씨는 대길이의 말에 너무나 심한 배신감을 느꼈지요. 그렇게 신분의 격차를 뒤로하고 마음을 주었던 대길이가 지금 자신에게 더러운 짓을 하려는 놈들과 한패라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 없다. 대길이 너는 그만 나가 있어라. 우리는 재미 좀 보고 나가겠다. 안 됩니다. 형님, 절대 마님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복면인들은 대길이를 밀치며 말했지요. 내 놈도 오늘 이 여자와 죽고 싶으냐? 형님, 제발 그러지 마오. 마님께 일이 생긴다면 제가 그냥 있지 않을 거구만요. 대길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복면인들이 칼을 들어 대길이에게 상처를 냈지요. 제발 마님만은 건드리지 마시오. 한심한 놈. 내가 벌써 이 과부랑 붙어 먹었구나. 복면인들 중 두 명이 피를 흘리고 있는 대길이를 밖으로 끌고 나가 처마 기둥에 묶어버렸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 씨는 하는 수 없이 반문서와 땅 문서를 복면인들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길이를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여기 있다. 니놈들이 원하는 것을 줄 테니 내 집에서 빨리 나가거라. 진작에 줄 것이지. 왜 매를 보냔 말이냐. 복면인들은 문서들을 챙겨서 윤 씨에게 말했지요. 오늘 일은 기억에서 지워라. 이 마을에서 곱게 살다가 죽으려거든. 그냥 입을 다물고 살란 말이다. 고발해봤자 내 말을 들어줄 관리는 이 마을에 없으니까
괜히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지 마라. 윤 씨는 복면인들이 떠나자 얼른 마당으로 나가 대길이를 찾았습니다. 대길이는 연신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은 상태였지요. 대길아, 너가 저런 놈들이랑 한패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내 재산을 노리고 이 집에 왔더란 말이냐. 윤 씨는 전 재산을 잃은 것도 분하고 슬펐지만 정신을 잃은 대길이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정성껏 대길이를 간병하였고 겨우 대길이는 눈을 떴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윤 씨는 대길이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며 말했지요.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그리고 벌어진 상처가 다 났거든. 내 집에서 나가주면 고맙겠구나. 대길이는 윤 씨의 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자신을 믿어주고 아껴주던 윤 씨를 배신한 자신이 너무나 미웠기 때문이지요. 상처가 모두 아물자 대길이는 윤 씨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뭔가 알 수 없는 아쉬움 같은 게 있었지만 배신감과 미안함이 너무나 컸기에 어쩔 수 없었지요. 여자로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을 줬는데 그래 이렇게 끝나고 마는구나. 윤 씨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대길이를 불러 세웠는지 모릅니다. 대길아,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윤 씨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히고 있었지요. 대길이가 떠난 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이제 집도 없이 떠도는 처지였는데 다행히 마을 어귀에 잘 아는 과부댁이 있어 잠시나마 머물 수 있었답니다. 한날은 과부 친구와 바느질 중에 대화가 오갔습니다. 여보게 윤씨, 그 강도들을 관청에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도 그러고 싶었지만 그놈들이 너무 무섭게 협박을 했네. 내가 관청에 신고를 해봤자 헛일일 테고 그랬다가는 다시 내게 찾아와 아주 험한 꼴을 보여준다고 했다네. 윤 씨의 말을 들은 과부 친구는 이웃 고을에 자신이 줄이 좀 닿아 있는 관찰사가 내려왔다며 그곳에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고 윤 씨에게 말했지요. 그렇게 윤 씨는 자신의 고을 사또에게 가지 않고 관찰사를 찾아갔답니다. 제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겪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인지 소상히 말해보거라. 네. 한 달 전쯤 저희 집으로 복면인들 10여 명이 찾아왔습지요. 복면인들은 다짜고짜 저보고 집문서와 반문서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자 관찰가가 되물었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한 달이 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놈들이 어찌나 위협을 하던지 제가 관청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든 찾아와 보복한다고 하여 무서워 이제서야 겨우 찾아왔습지요. 알겠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거라. 윤 씨는 그래도 관찰사가 이야기를 들어줬으니 이제 곧 복면인들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며 그날은 쉬이 잠들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복면인들이 다시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내가 관청에 고발하면 험한 꼴을 당할 것이라고 일러두었는데 쓸데없이 찾아갔구나. 오늘 내가 험한 꼴을 당해야 다시는 그러지 않겠지. 자고 있던 윤 씨는 복면인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지요. 아니 저것들이 내가 관에 찾아간 것을 어찌 알았지? 그러자 복면인들 중 누군가가 윤 씨를 위협하며 넘어뜨렸고 도저히 남정네 힘을 당할 수 없는지라 속절없이 당하고 말았지요. 그렇게 하루 꼬박 그것들 때문에 밤을 새운 윤 씨는 분하고 원통에서 며칠을 앓고 누웠다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시 관찰사에게 가봐야겠다. 관찰사님, 복면인들 수사는 어찌 되었는지요? 이놈들이 또 찾아와 저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답니다. 윤 씨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을 줄줄 흘리며 관찰사에게 말했지요. 여보시오, 윤씨. 내가 수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소. 수사 중이니 부를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도저히 관청을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다른 고을의 사또에게 갔으나 역시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려보라는 것이었지요. 윤 씨는 별 소득도 없이 과부 친구 집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집에 도착하니 과부 친구는 안방 구석에 꼬꾸라져 있고 복면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윤 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연, 내가 우리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이번에는 내 친구의 집문서까지 가져가야겠다. 복면인들은 윤 씨 친구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집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너희 둘은 내일 해를 보지 못할 것이야. 결국 과부 친구는 집문서를 내줄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은 이 집문서만 들고 가겠지만
또 관청을 찾아가면 너희들 목숨까지 들고 갈 테니 그리 알거라. 윤 씨는 이제 과부 친구 집에서도 머물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다 버려진 빈집을 발견해 그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지요.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가혹한 일을 겪는 것일까? 윤 씨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하루 종일 울기만 하였답니다. 그렇게 울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다가 혼절해 버렸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나지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저 대길이 옵니다. 대길이가 왔습니다요. 윤 씨는 아무런 기척도 없이 쓰러져 있었지요. 가엾은 마님, 제가 다 알고 왔는지라. 제가 어떤 수를 내서라도 마님이 빼앗긴 집문서와 반문서를 찾아줄 것이구만요. 지쳐 쓰러진 윤 씨를 대길이가 번쩍 들어안고 향한 곳은 윤 씨 집에서 나와 마련한 옆 고을에 있는 자그마한 집이었지요. 마님, 정신을 차려보세요. 대길이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그리고 여긴 어디냐? 마님, 여긴 제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요. 저는 마님을 멀리 떠나지 않았구만요. 마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꼭 이 사단을 해결하고 싶었구만요. 제가 모든 일을 해결할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대길아, 나는 이제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구나. 윤 씨는 잠시 앉았는가 싶더니 다시 울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대길이는 윤 씨를 진정시켜 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몇 시즌이 흐르자 정신을 겨우 차린 윤 씨는 곰곰이 생각했지요. 고을 사또나 관찰사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관청에만 다녀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날 밤에는 복면인들이 나타나 협박을 했으니 왠지 모두 한 통속 같아 보였지요. 한편 대길이를 향한 윤 씨의 마음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떠난 줄 알았는데 항상 가까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생각에 은근히 대길이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대길이도 윤 씨를 향한 마음은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이 보호해야 할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님은 내게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해준 분이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님의 재산을 찾아줄 것이야. 그동안 대길이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또들과 관찰사가 모두 한 통속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사또들은 복면인들을 이용해서 고을의 좋은 집의 땅 문서들을 훔쳐서 관찰사에게 주었고 관찰사는 고을 사또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고 있었지요. 복면인들은 그저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찰사의 외동딸이 혼례식을 치른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각 고을의 사또들과 양반들이 모여들었고 관찰사의 집은 모여든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지요. 기회를 노리던 대길이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모두 혼례식 때문에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관찰사가 머무는 서재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문서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서재 벽에 걸린 수채화를 만졌는데 벽면 안쪽에 자물쇠가 걸린 상자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길이는 상자를 챙겨 나가려 했으나 인기척 소리에 얼른 숨었지요. 관찰사와 고을 사또였습니다. 이 사또, 이번에 모아들인 땅 문서는 고맙네. 내가 잘 써겠네. 아닙니다. 소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죠. 다만 이번에 한양에 가시면 높은 어르신께 말씀 좀 잘 부탁드립니다요. 허허허, 당연한 것 아니겠나. 역시 관찰사와 사또는 한 통속이 맞았습니다. 대길이는 관찰사 일행이 나가는 것을 보고 곧장 집으로 향했지요. 반면 관찰사의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지요. 딸의 혼례식으로 경사스러운 날에 관찰사가 임금에게서 하사받은 복음이 없어졌으니 말입니다. 에구,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관찰사의 집에 들어 임금님에게 하사받은 복음을 훔쳐갔다네 그려. 정말인가?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물건이라면 가문 대대로 내려줄 가보가 아닌가? 말해 뭐하나? 그런데 더 큰일인 것은 한양의 부름을 받을 때 하사받은 칼을 차고 가야 하는데 잃어버렸으니 관찰사의 목이 남아나질 않을 걸세. 관찰사는 사또들을 불러들여 큰 소리로 말했지요. 임금님께 하사받은 칼을 당장 찾아내라.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 목부터 남아나질 않을 것이야. 집에 돌아온 대길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윤 씨에게 소상히 일렀지요. 마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구만요. 제가 일러주는 대로 서찰 하나만 작성해 주세요. 그렇게 윤 씨가 써준 서찰을 고이 접어달이 없는 밤 관찰사의 집으로 향했고
처마 밑에 서찰을 두고 왔지요. 아침이 밝자 파인이 서찰을 발견해 관찰사에게 줬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내 이놈을 잡아서 그냥 두지 않겠다. 서찰의 내용을 보니 이틀 후 마을 뒷산에 있는 동굴에 보검을 둘 테니 마을 사람들에게서 뺏은 집문서와 땅 문서를 놔두라는 것이었지요. 때가 되자 관찰사는 대길이가 일러준 대로 동굴 안에 각종 문서들을 놓아두고 동굴 주변의 관병들을 매복시켜뒀습니다. 그리고 대길이가 보검을 놓는 순간 잡을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벌써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봐라! 얼른 동굴 안으로 가서 살펴라!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요. 문서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밤새 동굴을 지키고 서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모두 없어졌단 말이야? 관찰사는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문서와 그놈을 찾아야 한다. 이후 관병들은 3일 동안 온 산을 뒤졌지만 허탕으로 끝나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찰사는 화가 풀리지 않았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었고 서찰을 보낸 이에게 다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관찰사 일행들이 모두 돌아가자 동굴 안쪽에서 작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길이었습니다. 대길이 품에는 각종 문서들이 포개어져 있었는데 대길이는 관찰사와 약조한 날짜보다 하루 앞서 동굴에 도착해서 숨을 곳을 마련해 두고 기다린 것이지요. 관병들이 땅 문서들을 동굴에 두고 나가자 문서들을 챙겨서 미리 알아두었던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고 관찰사 무리들이 포기하고 돌아갈 때쯤 동굴에서 유유히 나온 것이었지요. 그리고 일주일 후 관찰사는 대길이가 보낸 서찰 하나를 또 받게 되었지요. 이놈, 기다렸다. 나를 속였겠다. 내 이번에는 반드시 내 놈을 잡고 말 것이야. 그런데 이게 뭔 일입니까? 서찰의 내용을 보니 관찰사의 보검이 그가 가장 신뢰하였던 윤씨 마을의 이삿도에게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처음에는 서찰의 내용을 의심하였지만 보검이 숨겨져 있는 장소가 너무나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니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았던 이삿도의 소행인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지요. 여봐라! 당장 관병들을 모두 모아라! 지금 당장 이삿도의 관으로 갈 것이다! 관찰사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어쩐 일이신지요? 이런 발칙한 놈을 봤나? 저놈을 당장 끌어내려서 내 앞에 꿀려라! 이삿도가 끌려내려오자 갑자기 복면인들 무리가 나타나 관병들 앞을 막아섰지요. 이것들은 뭐냐, 이삿도! 내 놈이 정말 범인이 맞구나!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냐? 이삿도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복면인들은 단지 이삿도가 오래전부터 거느렸던 무리들로 이삿도의 호위무사 격기였고 이삿도가 위험에 처하자 막아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찰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봐라! 이것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어서 보검을 찾아라! 관찰사 나으리 찾았습니다요. 크하하!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사또, 내 놈이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여봐라! 당장 이 놈들을 모두 포박해 압송하여라! 그러자 이삿도는 울면서 관찰사에게 말했지요. 나으리,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입니까?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증거가 모두 나왔지 않느냐? 그리하여 이삿도와 복면인들은 모두 잡혀갔고 관찰사는 자신이 믿었던 이삿도에게 당했다는 사실에 분이 풀리지 않아 매일 잔혹하게 다뤘지요. 그리고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던 이삿도는 매에는 장사가 없듯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거짓 자백을 하였고 모든 직을 박탈당하고 쫓겨나서 그저 평민으로 살아갔지요. 한편 복면인들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느 날 대길이는 복면인들이 갇혀 있던 감옥을 찾아 관병에게 엽전 몇 잎을 쥐어주고는 자리를 피해달라고 했지요. 형님, 대길이가 왔습니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몰라서 묻소. 내가 분명히 그날 말하지 않았소? 마님에게 손대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던 말을 기억 못한단 말이오? 그게 무슨 말이냐? 설마 내 놈이 이 모든 일을 꾸몄단 말이냐? 한때는 고아인 나를 걷어준 형님을 내 친형님처럼 따랐소. 하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모르는 남정네들한테 핍박받고 있는데 어느 남자가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겠소.
네 놈이 그러고도 좋게 살성 싶으냐? 이제 모든 게 끝났소. 여기서 그동안 지은 죄들을 속죄하고 사시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소. 한편 그날 사건 이후로 대길이는 윤 씨에게 찾아가 자신이 가져온 문서들을 펼쳤는데 윤 씨의 집문서와 땅 문서들도 있었지요. 마님, 여기 집문서와 땅 문서입니다요. 대길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아닙니다. 마님, 마님께서는 저에게 갚아주실 것이 없으십니다요. 제가 마님께 갚아드린 것이지요. 대길이의 말에 윤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대길이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지요. 윤 씨는 그렇게 대길이의 품에 꼭 안겼습니다. 순간 윤 씨가 대길이의 품에서 얼굴을 살짝 들어 말했지요. 대길아, 오늘은 절대 너를 그냥 보내진 않을 거야. 그러니 이번에는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가만히 있거라. 그리하여 윤 씨는 그날 저녁 그동안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과 해주고 싶었던 것을 대길이에게 원없이 해주었고 윤 씨의 마음을 아는지 대길이도 그날 저녁에는 윤 씨를 마님이 아닌 여인으로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윤 씨가 놀라며 말했지요. 세상에나, 이게 무엇이냐? 일이 큰 것을 지금 넣겠다는 말이냐? 마님, 마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요. 그렇게 대길이 덕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윤 씨는 대길이와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고 꿈만 같았습니다. 대길이가 밭을 나가면 쫄랑쫄랑 강아지 마냥 따라 나갔고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손수 등목을 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었지요. 서방님, 어서 들어오세요. 술상 봐놨어요. 야담TV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